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재무부가 5월 29일에 시작해서 7월 달까지 국채를 구입하기 시작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계획한 거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재무부가 국채 사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에 시청자분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조직이고 연준이 국채를 사는데 재무부가 자기네들이 국채를 산다? 어떻게 제가 여태까지 못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무부의 국채 구입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요. 재무부가 국채를 사는 것은 마지막으로 2000년 3월에서 2002년 4월까지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22년이 넘었고 1920년대에도 한 적이 있어서 재무부는 이번에 역사상 세 번째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재무부의 국채 구입이 1920년대와 2000년대랑 다른 게 이전에는 미국이 흑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부채를 줄이려고 국채를 구입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미국이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재무부가 국채를 구입하냐면은 국채 유동성을 늘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의 국채 구입 규모는 675억 달러였고 현재 5월에서 7월까지 가는 구입 규모는 1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조정을 안 해도 2000년대 구입이 훨씬 컸죠. 그런데 7월 달까지 한 번 하고 끝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재무부가 국채를 사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뭔지 찾아봤는데 대중적인 의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재무부의 국채 구입을 연준 대신 하는 QE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경제 좋게 보이려고 돈을 뿌리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엔화가 160을 넘었는데 곧바로 155로 확 떨어졌죠. BOJ는 엔화 개입을 할 거라는 언급을 안 했지만 BOJ가 482억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산 데이터가 나와서 엔화가 160 된 다음에 155로 떨어진 이유는 BOJ 때문인 건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루 후에 엔화는 다시 157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지키려고 BOJ는 달러를 곧 더 팔을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BOJ가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기 시작해서 재무부는 BOJ의 국채 판매 영향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채 구입을 시작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구입 발표와 BOJ가 달러 파는 타이밍이 딱 맞는 게 신기하네요. 한 2주 전에 미국 재무장관 제넷 옐런이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났죠. 그 만남에서 일본이 엔화 지키려고 달러 팔아야 된다고 말하고 옐런이 미국 재무부가 국채 구입 시작할 거라고 의견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재무장관은 어떻게 원화 지킬 거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혹시 한국 뉴스에서 한국은 어떻게 원화 지킬 건지에 대해서 소식이 나왔습니까? 재무부 국채 구입 발표 후 국채 수익률은 바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무부는 연준과 다르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모아놓은 돈으로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달까지만 사고 그게 끝인지 아니면 더 살 수 있는지 그게 큰 질문이네요. 2000년 3월에 시작한 재무부 국채 구입을 보면 그때 금리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말했다시피 그때 구입 규모는 훨씬 컸고 미국은 흑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도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2000년 3월에 재무부가 국채 구입을 시작할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닷컴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었을 때입니다. 2000년 3월에서 2002년 4월까지 재무부의 국채 구입 기간 중 나스닥 지수는 거의 70% 하락했었습니다.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타이밍 맞는 것도 희한하네요. 재무부 국채 구입이 금리에 무슨 영향을 줄지, 주가에 무슨 영향을 줄지는 계속 나오는 보도를 보고 미래의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큰 소식은 미국 날짜로 4월 30일에 시카고 PMI가 공개됐습니다. PMI는 구매 담당자 지수입니다. 시카고 PMI는 믿음성이 많은 선행 지표로 뽑힙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이고 50 이하이면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시카고 PMI는 예측 45보다 낮은 37.9로 나왔고 17개월 만에 최저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들 말로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으로 보이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금리를 공개했죠. 연준은 마켓 예측대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가 연준한테 너무 많은 신용을 준 것 같습니다. CPI 올라가고 있고 PCE도 올라가고 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군요. 비둘기파로 나왔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노트 중에서 가장 큰 뉴스는 QT에 대해서인데요. 연준이 QT 속도를 줄이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에서 돈을 빼는 것은 벌써 말했던 계획이지만 QT 줄이는 액수가 예측보다 많이 줄여서 마켓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가 움직임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와 노트를 발표 후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주가는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파로 말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파월 연설이 끝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끝에 왜 하락을 했을까요? 금리 발표 후 파월 연설 전 마켓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예측을 9월달에서 11월달로 바꿨는데 연설 후에는 예측이 다시 9월달로 돌아갔습니다. 파월 연설에서 마켓이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인 말은 다음 정책 움직임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발표였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파월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신호는 2% 인플레이션 향한 지속 가능한 경로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도 매파적인데 마켓 반응은 없었습니다.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죠. 저도 미국이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현재는 파월 말이 맞죠.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어도 비교적 낮고 GDP 데이터 한 번 예측보다 낮게 나왔다고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는 얘기는 너무 이르죠. 그리고 솔직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보여도 보인다 그러겠어요? 시청자분들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대선 다가오는데 연준이 매파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제가 바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는 끝에 왜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마켓이 닫은 지 별로 안 돼서 의견을 못 찾아봤는데 주가 움직임이 신기하네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